even know what the problem is. It's me. You waiting on the boy to fail, then hold your breath and face your death. Cause you play a roulette with each step I progress, no less. Go ahead and place your bets. Cause we know where we at, we know we top tier. Cause all the hate that you bring, we know it stops here. I'm taking off like a rocket here, ain't stopping here. It's strange how they cannot see the future but see profit here. Wait up, we gon' always win. 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찬스입니다. 2023년식 바지 챌린저 라스트 콜 헬캣 제일브레이크 와이드 바디 모델이 저희 로드마인의 입고가 됐습니다. 2023년은 챌린저라는 머슬카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보인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지 챌린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시기를 보냈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챌린저가 단종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계속 수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드마인의 지금 챌린저 헬캣 제일브레이크 와이드 바디가 들어온 김에 또 설명드리면서 챌린저를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챌린저라는 차가 현지에서도 8만 불, 9만 불까지 가는데 한정판들은 더 비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차 살 거면은 벤츠, 마우디, 포르쉐 사지 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바지 챌린저들은 직수입으로 해오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렴한 트림 혹은 심지어는 사고 파손차를 가져와서 세금을 조금 적게 내고 현지에서 사고 파손차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품을 따로 수입해서 수리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네요. 로드마인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신차로 챌린저를 공급할 때 이것저것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챌린저도 새 차처럼 정말 좋은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차를 공급하고 싶은데 이 챌린저라는 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반가워할지 아니면 무관심할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참 다행히도 신차로 챌린저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적진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챌린저를 돋보이는 믿을 수 있는 정말 오리지널 챌린저를 공급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녀석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이어가면 2023년식 바지 챌린저 헬캣 제일브레이크 와이드 바디 라스트 콜 한정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컬러 디스트로이어 그레이라는 이 컬러가 2023년에만 다시 부활했던 컬러예요. 원래 2018년까지만 나오던 컬러였다가 이 컬러가 단종이 되고 이 시멘트 컬러의 느낌으로 스모크쇼라는 컬러가 대체되었다가 2023년 라스트 콜 모델에는 다시 디스트로이어 그레이가 반짝 부활한 그런 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디스트로이어 그레이 컬러가 약간 노란기가 있는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스모크쇼 컬러는 약간 쿨톤의 그레이예요. 그래서 약간 쿨톤 그레이보다는 약간 웜톤 그레이가 좋았다라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굉장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포르쉐도 크레용이라고 하는 약간 웜톤의 그레이 컬러가 있죠. 그 컬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챌린저 헬캣의 후드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몬 같은 경우는 크게 한 구멍이라면 헬캣은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게 더 귀엽다는 느낌도 들어요. 뭔가 콧구멍 같은 느낌도 들고 볼륨감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웅장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에어 캐쳐라고 해서 여기 헤드램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쪽 구멍으로 공기가 유입되고 당연히 라디에이터 휠 쪽으로도 공기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헬캣의 SRT 로고가 있습니다. SRT는 뭐 헬캣은 뭔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2018년 전까지는 SRT 3구이라는 별도의 6400cc 자유높이 모델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SRT는 다 슈퍼차저가 달려있는 모델에만 배치가 주어지면서 헬캣이 곧 SRT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면은 입에 아무것도 없이 이 벽돌 문양 같은 거 계속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테크놀로지 패키지 옵션이 들어갔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최첨단 전자장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옵션이긴 합니다. 왜 권장하지 않냐?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ACC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있는 차들은 어댑티브 크루즈로 차간거리를 조정하다가 만약에 이제 부딪힐 만한 가까이 근접했을 때는 ACC가 아니라 AEBS가 작동을 합니다.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멈춰야 되는데 얘는 긴급 제동 장치가 없어요. ABS가 없으면 차간거리 조절을 하다가 앞차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거리를 조절하면서 그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정도지 긴급 제동 장치는 달려있지가 않다. 그래서 얘가 인증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올해로 챌린저 수입은 중단이 됩니다. 얘 단종과 상관없이 같이 챌린저는 중고가 됐든 사고차가 됐든 신차가 됐든 수입이 중단이 됩니다. 왜? ABS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자율 주행이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편의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핸들을 꽉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CC가 없어도 챌린저는 전혀 지장 없고 디자인적으로도 여유주가 오히려 더 매끈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권하지 않는다. TMI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챌린저의 엔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3600cc는 V6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자연흡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5700cc V8 엔진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헤비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700cc 자연흡기 V8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엔진은 375마력을 생산합니다. 펜타스타 엔진은 305마력을 생산하고 RT의 헤비 엔진 5700cc V8 엔진은 375마력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흡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헤비 6.4 엔진이 나오는데요. 6400cc V8 자연흡기로 485마력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캣으로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SRT 딱지가 붙는데 여기서부터는 6200cc 슈퍼차저가 얹어지면서 바로 717마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717마력의 6200cc 슈퍼차저 V8 엔진, 그 다음에 또 6200cc 계속 6200cc를 있습니다. 717마력 다음에는 레드아이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97마력이 됩니다. 거의 80마력 정도가 더 추가된 엔진으로 레드아이 엔진이고요. 그럼 800마력급이 다 됐죠? 여기서 슈퍼스톡이라는 차량으로 가면 또 809마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몬 엔진이 이제 하이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했을 때 맥시멈 840마력까지 나온다. 얘는 뭐냐? 얘는 717마력의 헬캣 엔진, 그만큼 독보적 엔진이다. 그리고 이 바디가 전체적으로 좀 PPF가 돼 있어요. 이 디스틸 그레이를 PPF로 싹 쌓았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전차주께서 이 PPF를 좀 저렴한 PPF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PPF가 저렴해봐야 얼마나 저렴하겠습니까? 그래도 몇백은 하는데 그래도 아주 초 하이 등급은 아니라 PPF를 좀 편하게 감쌌다 라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안전이 부담 없이 타시다가 그냥 벗겨내줬다, 벗겨낼 수 있는 PPF 필름을 했다. 옆에 보시면 헬켓의 이 앙칼진 얼굴을 옆에 보겠습니다. 3.6 타시는 분들도 이 헬켓의 앙칼진 얼굴을 많이 나타내시는데 실제로 그 챌린저를 가까이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 느낌이 나요. 왜냐면 이 로고 있잖아요. 이 배지. 이 배지가 1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짝퉁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리에서 이제 대부분 하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멋있는데 이 튜닝한 차들은 소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 자연산이 제일 좋죠. 자연산 와이드바디 킷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챌린저 옆모습은 언제 봐도 이 차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스포츠카다 혹은 머슬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마로나 머스탱만 해도 전구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점점 이제 미국 전통의 머슬카의 웅장함을 버리고 날렵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에어로 다이나믹까지는 아니어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차가 점점 작아졌죠. 그러면서 뒷자리는 사실은 2인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앉기가 어려운 이름만 4인승인 2인승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발달이 됐다면 챌린저는 여전히 아직도 뒷자리에 성인 3명이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높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겠죠. 무슨 SUV도 아닌데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웅장한 그리고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고만 높으면 또 안 되죠. 길고 웅장한 이 전장 길이는 5m가 조금 넘는 5029mm의 길이를 또 자랑합니다. 이런 투도어 쿠페인데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5m 정도면 우리 이제 제네시스 G80급에서 한 그 정도로 대형 세단이나 할 법한 전장이거든요.
그 전장을 이 투도어를 가진 챌린저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C필러 쪽 굉장히 두껍습니다. 웅장하고 튼튼해 보이죠? 딱 봐도. 그래서 오히려 유리에 좀 인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고요. 벨트 라인이 높아서 날렵해 보이면서 또 시원해져요. 바디감이 느껴지죠. 바디감이 굉장히 묵직하게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실물로 챌린저를 못 보셨다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륨감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이게 이 팔뚝 같은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묵직한 도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는 반드시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 있는 챌린저를 제가 구입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순정 미러는 약간 좀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돼 있어서 약간 오목 렌즈 같은 유리도 제가 조금 권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정 그대로 내가 냅둔 상태라서 그냥 타시면서 시야가 불편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알리나 그런 편의 정비 정도는 편하게 구입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챌린저의 또 특징이라면 옆모습에서 봤을 때 대형 휠이 있겠죠. 타이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휠이 일단 20인치고요. 이 타이어 폭이 305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도 305, 뒤에도 305. 그러니까 305를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실 겁니다. 대형 SUV나 있을 법한 그런 웅장한 타이어가 앞뒤에 똑같이 박혀 있습니다. 이 컬러는 헬켓에서 이제 그 카본 블랙이라는 컬러로 블랙 매트한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정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썬루프가 없는데요. 챌린저는 썬루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챌린저의 썬루프라고 해봐야 진짜 이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웅장한 이 매끈한 바디감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썬루프 없는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썬루프가 없을 때 실내 천장이 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썬루프 없는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클래식함이 확 묻어나죠? 보통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트렁크의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 트렁크 쪽이 괜히 이렇게 좀 뾰족하게 해주기도 하고, 여기 뭐 매끈하게 해주기도 하고, 트렁크를 어떻게 좀 덜 어색하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티 챌린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커터 패널까지 쫙 이었기 때문에 여기 허벅지 보이실 거예요. 옆쪽에 토대로 이어져 오는 이 바디 쉐입이 트렁크까지 그대로 오면서 마치 여기서 물을 자른 것처럼 쏙뚝 잘라낸 모습이 바로 지금 챌린저의 뒷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제 플랫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레트로하고 그리고 단순한데 질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가 이 길쭉한 게 촌스럽지가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레트로화로 승화가 돼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챌린저가 뒷모습이 굉장히 이쁜 차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트렁크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실기도 편하죠. 보시면은 여기 닫히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순정 엠블럼인데 요거를 이제 실로 막 떼어 사람들이 떼서 여기다가 양만큼 달고 아니면 아예 없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순정 그대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순정 헬켓 SRT 마크 그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카메라가 이쪽에 달려 있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가스리프트가 있어서 있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챌린저 트렁크를 열고 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가 부직포 형태로 돼 있어요. 미끄러지지도 짐 쉽게 넣어도 좋고, 골프백도 가로로 쭉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백 같은 것들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단점이 굳이 하나 있다면 여기가 좀 잘 들어갑니다. 이게 챌린저의 가장 최대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무리하게 막 때려 씌웠다, 그럼 여기가 좀 나중에 짱구가 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 외에는 다 장점밖에 없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챌린저의 옵션표 제가 여기 이 차 안에 둘 건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택한 옵션들마다 이렇게 끝에 보면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죠. 선택 옵션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택 옵션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죽 시트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이 뭐냐면
라구나 가죽이라는 거예요. 라구나 가죽 챌린저는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는 10대도 안 될 것 같아요. 5대? 왜냐면 이 라구나 가죽 챌린저는 헬캣급 이상부터만 열리는 옵션인데 내 차 챌린저 SX 스탠드도 이거 전체 가죽인데요? 그거 라구나 가죽 아니에요. 그래도 꽤 괜찮은 가죽이에요. 이 다찌란 브랜드가 가죽에 약간 이 환장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죽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라구나 가죽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추가금이 많이 붙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드문 시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헬캣 마크가 있는 이 라구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시트, 이거 앉아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로드만 오시면 앉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앉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챌린저의 이 버켓 시트는요, 다른 스포츠카의 그 버켓 시트들은 내가 약간 불편하지만 운전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능성 때문에 내가 실용성을 좀 포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챌린저의 이 버킷 시트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다 잡았어요. 편해요. 일단 몸이 내가 편해. 굉장히 등도 탄탄하게 받쳐주는데 볼륨감도 있고 쿠션감도 있고, 그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사이드 볼스터만 해도 이게 엄청 막 딱딱한 그런 포르쉐처럼 막 카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버킷 시트가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를 잘해준다. 챌린저 시트는 저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시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와서 보시면 이런 스포츠카답지 않은 높은 천장, 아주 높진 않아요. 그래도 천장이 꽤 높은 스포츠카 반열에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핸들, 무엇보다 이 핸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SRT 핸들도 이제 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SRT 핸들은 일반 챌린저 핸들보다 훨씬 두껍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는 핸들을 딱 만지는 순간 주변에 헬창들이 있으시면 그 헬창 어깨 팔 만질 때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이 핸들을 만질 때 나요. 그런 근육질의 바디를 이 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계기판을 보시면 340km까지 최대 시속이 나와 있는데, 이 계기판은 캐나다 버전 챌린저에만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차량을 캐나다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준으로 킬로미터 그리고 섭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이 클러스터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요. 제가 방금 시동을 걸면서 소리도 들려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냉간시는 아니에요. 계속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시동 키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냉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후하고 묵직하게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3년식 다치 챌린저 헬캣 와이드바디 제일 브레이크 라스트 콜 디스트리오 그레이 메모를 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5,000km 정도 뛴 민트급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로드마인의 보증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로드마인 방문하시면 이 차량을 실제로 보실 수도 있고 시동도 켜보실 수 있어요. 물론 시승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시승해둔 차라고 하면 여러분이 타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구입하실 때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승은 진행하고 있고요. 로드마인에 있는 챌린저들은 족보가 관리되고 있는 혈통이 있는 챌린저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로드마인에 보시면 이 차를 현금, 리스 할부 다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불 방식을 결정해서 구입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마지막 한마디 제가 하자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챌린저가 이제는 멸종 직전에 있습니다. 챌린저가 길에서는 보이겠지만 수입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완전히 멸종됩니다. 지금 챌린저를 새 차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 차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지에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거든요. 이제 생산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km를 비록 했지만 PPF도 있고 썬팅 플러스 헬패스도 다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새 차로 수입을 해왔다 믿을 수 있는 혈통 있는 챌린저 로드마인에서 마음 편히 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알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